만약 제가 당신에게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로 그 말이 사실은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족쇄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마다 무심코 내뱉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잠재력을 조용히 갉아먹는 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주문을 외웁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 감정적으로 최상위 계층에 속한 소위 상위 1%의 남성들입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연금술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은 무언가를 더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 말을 절대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철학에 대한 지루한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위 1%의 정신적 운영 체제를 해독할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 입에 담지 않는 치명적인 문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대체하는 강력한 원칙이 무엇인지 밝혀낼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그 문장이 무엇일지 추측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이미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알림을 울리고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완벽한 삶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정신은 쉴 틈 없이 자극받고 소모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강요합니다. 사소한 비판에 분노하고 작은 실패에 좌절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은 망가진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감정을 표출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외부의 위로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속에 담아두지 말고 다 털어놔라는 말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을 영원히 외부 환경의 노예로 만듭니다. 당신의 기분과 행동이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말, 예측할 수 없는 사건, 그리고 세상의 변덕에 의해 결정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좌절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망쳤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무력감, 그 통제 불능의 느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파괴해야 할 적입니다. 상위 1%는 이 기본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운영체제를 설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반응하는 대신 응답합니다. 그들은 불평하는 대신 분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결정적인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상위 1%가 절대 하지 않는 말, 그 치명적인 문장은 바로 이건 불공평해입니다. 놀라셨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울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가장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챌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라고 외치며 이건 불공평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순간적인 위안을 줍니다. 마치 나의 잘못이 아니며 나는 이 부당한 세상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자신의 모든 힘을 외부 세계에 넘겨주게 됩니다. 불공평하다는 말은 당신의 정신을 해결 모드에서 불평 모드로 전환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에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삶의 운전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거친 도로 위에서 흔들리는 승객일 뿐입니다. 공정함이라는 개념의 심리학적 함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공정함에 대한 강한 본능을 가지고 진화했습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는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공정함을 감지하면 즉시 분노와 저항이라는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유용한 생존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대 사회에서 이 낡은 프로그램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며 기회는 무작위로 찾아오고 사라집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공정해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는 믿음은 비가 오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기대이며 이 기대가 깨질 때마다 당신은 실망과 무력감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상위 1%는 이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공정함을 기대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이것을 폭풍우를 만난 배의 선장에 비유해 봅시다. 거대한 파도가 갑판을 덮치고 매서운 바람이 돛을 찢을 듯이 몰아칩니다. 이때 무능한 선장은 하늘을 향해 소리칩니다. 이 폭풍은 불공평해. 왜 하필 우리 항로에 나타난 거야? 그는 폭풍을 원망하고 자신의 불운을 탓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선원들은 동요하고 배는 방향을 잃고 표류합니다. 반면 유능한 선장은 다릅니다. 그는 폭풍이 불공평한지 아닌지에 대해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풍은 그저 폭풍일 뿐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의 모든 정신은 오직 한 가지 질문에 집중됩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는 선원들에게 돛을 내리라고 명령하고 키를 꽉 잡고 파도의 방향을 읽으며 배의 손상을 최소화할 항로를 찾습니다. 그는 불평하는 대신 행동합니다. 이건 불공평해라고 말하는 것은 폭풍을 향해 소리치는 무능한 선장과 같습니다.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의미 없는 저항에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힘은 폭풍의 존재를 인정하고 당신이 잡고 있는 키에 집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건 불공평해라는 무력한 외침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까요? 상위 1%의 정신적 운영 체제의 핵심에는 단 하나의 강력한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So, what's next? 입니다. 이 질문은 마법과도 같습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뇌를 피해자 모드에서 즉시 문제 해결사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은 당신의 통제권을 외부 세계에서 당신의 내면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이건 불공평해가 과거와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는 현재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미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까? 이건 불공평해라고 말하는 대신 좋아, 실패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실패에서 무엇을 배워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났습니까? 그녀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한 건 불공평해라고 슬퍼하는 대신 관계는 끝났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이 경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당신을 무력한 희생자에서 당신 삶의 주도권을 쥔 전략가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원칙의 근간에는 현대 스토아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통제의 이분법, Dichotomy of Control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날씨, 경제 상황,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나의 과거, 교통 체증, 심지어 내일 아침 해가 뜰지 여부까지. 이 모든 것은 내 통제 밖에 있습니다. 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반응, 나의 가치관,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나의 왕국입니다. 99%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대부분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며 보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고 세상을 바꾸려 하며 과거를 후회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정신적 고통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상위 1%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오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바꿉니다. 통제의 이분법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의 시각화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눈을 감고 당신 앞에 두 개의 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안쪽에는 작은 원이 있고 바깥쪽에는 거대한 원이 있습니다. 작은 안쪽 원은 통제의 원입니다. 이 안에는 당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즉 당신의 생각, 행동, 노력, 가치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깥쪽의 거대한 원은 관심의 원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신경은 쓰지만 통제할 수는 없는 모든 것들이 들어갑니다. 직장 상사의 평가, 연인의 감정, 주식시장의 등락, 친구들의 성공 등. 이제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의 각 요소들을 이 두 원 중 하나에 배치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망칠까봐 불안하다는 문제가 있다면 청중의 반응이나 발표 중 갑자기 정전이 되는 것은 바깥쪽 원에 속합니다. 반면 발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안쪽 원에 속합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바깥쪽 원에서 안쪽 원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청중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준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신을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날씨처럼 여깁니다. 갑자기 분노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슬픔의 비가 내리며 불안의 안개가 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스토아적 관점에서 감정은 외부 사건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외부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과 어깨를 부딪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이건 불공평해 라고 판단하고 즉시 분노를 느낍니다. B라는 사람은 실수로 부딪혔나 보군. 별일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고 지나갑니다. 사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다른 감정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당신의 감정적 자유가 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라는 판단을 이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라는 판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더 실용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를 상사가 아무런 설명 없이 거절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99%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내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다니. 이건 불공평해. 저 상사는 나를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이런 생각들은 분노와 무력감을 낳고 결국 당신의 업무 효율성과 동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상위 1%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그는 먼저 통제의 원한과 밖을 구분합니다. 상사의 결정과 그의 생각은 통제할 수 없는 바깥원의 요소입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낭비입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통제원 안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상사에게 결정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정중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의 약점이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다음 제안을 위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전략을 배우고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는 불평하는 대신 배우고 적응하고 전진합니다. 인간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관계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그녀는 변했어. 이건 불공평해. 이런 생각들은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을 내 통제 아래 두려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타인의 마음을 절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행동과 반응뿐입니다. 연인이 당신에게 서운함을 표현할 때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라고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녀가 그렇게 느끼는구나. 그녀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내 입장을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오직 내가 더 나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버릴 때 당신은 역설적으로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이해와 책임감으로 관계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원칙은 당신을 반응성에서 주도성으로 이끄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반응적인 사람은 외부 자극에 의해 움직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고 비난을 받으면 슬퍼합니다. 그의 감정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립니다. 그의 삶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의 결과물입니다. 반면 주도적인 사람은 내부의 가치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는 외부 상황이 어떻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의 감정적 안정은 외부의 인정이나 성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확고한 중심에서 나옵니다. 이건 불공평해 라는 말은 반응적인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가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무력한 선언입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주도적인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다음 행동을 선택할 힘이 내게 있다는 주권 선언입니다. 당신이 이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뇌를 주도적으로 생각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변덕에 흔들리는 깃발이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등대가 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로봇처럼 되라는 말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을 감정을 부정하는 차가운 철학으로 오해합니다. 이것은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깊이 연구했습니다.
핵심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분노, 질투,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대부분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믿음, 즉 불공평함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건 불공평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의 근원을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쁨, 사랑,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외부 세계의 혼돈으로부터 보호받는 내면의 요새가 됩니다. 당신은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정적 자유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을 키우는 또 다른 실용적인 훈련법은 부정적 시각화, Negative Visualization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진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상상하는 연습입니다. 매일 아침 몇 분간 당신의 직업, 당신의 집, 당신의 건강,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당신에게서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울해지기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언젠가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에 미리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경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건 불공평해 라고 소리치며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가능성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습은 현재에 대한 감사함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상상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평범했던 당신의 일상은 눈부신 선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불운에 대한 백신과도 같습니다. 상위 1%의 사고방식은 단기적인 감정 해소보다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우선시합니다. 이건 불공평해라고 불평하는 것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나의 책임을 면제받고 타인의 동정을 얻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값싼 마약과 같습니다. 순간적인 위안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을 무기력의 늪에 더 깊이 빠뜨립니다. 반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은 당장은 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책임을 인정하고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신적 에너지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진정한 성장과 성취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남자는 눈앞의 감정적 위안이라는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종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든 결정과 반응이 그 목표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불평은 당신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행동만이 당신을 목표로 이끌 뿐입니다. 이 원칙을 체화하면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문제를 보지 않고 기회를 봅니다. 모든 좌절은 회복 탄력성을 훈련할 기회입니다. 모든 비판은 나의 약점을 보완할 기회입니다. 모든 실수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기회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조차 당신의 인내심과 평정심을 단련시키는 스파링 파트너가 됩니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장애물은 길이 된다. The obstacle is the way 이고 말했습니다. 불을 만나면 더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처럼 강인한 정신은 역경을 만나면 그것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연료로 삼습니다. 이건 불공평해라는 생각은 당신과 장애물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장애물을 당신의 목표로 가는 디딤돌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들은 같은 세상을 살지만 완전히 다른 현실을 경험합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누가 끊임없이 자신의 불운과 세상의 부당함에 대해 불평하는지, 그리고 누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려 노력하는지,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와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변명과 부정적인 기운이 맴돕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뺏고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반면 주도적인 사람 주위에는 신뢰와 안정감이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며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건 불공평해라는 말을 멈추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더가 되어갑니다. 당신의 평정심과 문제 해결 능력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당신을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힘에 본능적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일상에 적용하기 위한 마지막 실천 도구는 저널링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거나 무력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하나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 그 순간 당신이 이건 불공평해 라고 생각했는지 솔직하게 기록하십시오. 그 다음 그 생각을 지우고 그 자리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가 막혀서 중요한 약속에 늦었다. 교통체증은 정말 불공평하다라고 적었다면 그것을 교통체증은 내 통제 밖의 일이었다. 다음부터는 30분 더 일찍 출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혹은 미리 상대방에게 늦을 수 있다고 연락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바꾸어 적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연습을 매일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점차 새로운 사고 회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언어는 사라지고 전략가의 언어가 당신의 기본값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훈련은 육체적 훈련과 같습니다. 처음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면 근육이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불공평해 라는 달콤한 변명을 버리고 현실의 무게를 직시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익숙하고 쉬운 길, 즉 불평의 길로 돌아가려고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꾸준히 이 훈련을 계속한다면 당신의 정신적 근육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당신을 무너뜨렸을 법한 문제들이 이제는 가벼운 워밍업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큰 도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평정심을 유지하며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수양의 본질입니다. 순간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장기적인 강인함을 선택하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 상위 1%가 걷는 길입니다. 이 원칙을 깊이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승진만 하면, 내가 저 차를 사면, 내가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조건에 저당 잡혀둡니다. 하지만 이 목표들이 달성되어도 행복은 잠시뿐, 곧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불만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쾌락의 쳇바퀴라고 불리는 끝없는 경주입니다.
진정한 만족감과 평온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바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당신의 생각과 판단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은 당신의 행복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적 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됩니다. 우리가 논의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긍정적 사고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맹목적으로 믿으며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폭풍우 속에서 눈을 감고 폭풍은 없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스토아적 접근은 다릅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배가 난파될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가혹한 현실을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라는 강력한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완전한 책임입니다. 강한 남자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제원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행하고 나머지는 우주에 맡깁니다.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그는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불공평해라는 문장은 당신의 정신적 힘을 빼앗아가는 가장 교묘한 도둑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영원한 피해자의 역할에 가두고 당신의 성장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이 말을 당신의 사전에서 영원히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대체하십시오. 이 질문은 당신을 행동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며 당신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외부 세계의 혼돈 속에서 당신의 내면을 질서와 평온의 요새로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여 강인한 정신을 가진 모든 리더, 전략가, 개척자들이 공유했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비밀의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삶과 감정의 주인이 되는 삶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건 불공평해 라는 무력한 탄식을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강력한 질문으로 대체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공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책임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세상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마스터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구축하는 기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항해를 결정하는 선장입니다. 이 지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통찰이 당신의 정신에 깊이 새겨졌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소수의 공동체에 합류하십시오. 당신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해 더 깊이 있는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대신 새로운 관점으로 재구성할 단 하나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다짐을 공유하고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